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부터 문을 닫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이 벚꽃 엔딩이라는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령 인구의 감소, 둘째는 크리스천 인구의 감소, 어떻게 한동대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맨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소아암,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80%는 완치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나간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고요. 제가 신앙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신앙인답게 변한 거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으로 변화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생한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로 제가 40이 되기 전에 39살 때 장로로 장립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은퇴는 했습니다만 온누리교회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대학 교수로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는 가르치는 것, 연구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쉬지 않고 줄기차게 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으로 가서 쉬기로 하고,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고 미국에 아마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거기 머물러 있다가 무슨 기회가 돼서 한국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체류하게 됐습니다. 체류한 마지막 그 주간에 김영길 한동대학교 초대총장님께서 소천하신 지 2주기가 되는 2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이제 도전과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김영길 초대총장님의 도전적인 환경,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도전에 대응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한동대학이 지금 새롭게 총장을 지금 뽑고 있는데 내가 한번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가서 한동대학교 총장에 지원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한동대학교 총장이 2022년 2월에 됐습니다. 2년 하고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뭐랄까요,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이 큰 학교가 뭐 다른 큰 학교와 비교하면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학의 모습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간다는 게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흥분되고, 그런 나날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할 것 같은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학자는 편하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총장이 되면 그 학자들을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다. 이거는 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일이 다 간증하자면 한 서너 시간 걸릴 테니까 얘기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런 말씀이 계속 그의 뇌리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총장 취임한 게 202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총장으로 내정이 된 다음에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총장이 되면 무엇을 하리라 하고 생각했던 거를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 계획의 첫 걸음은 지금 한동이 어디에 와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동안에 좀 뭐랄까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현재 학령 인구가 다 합쳐서 한 3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그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8만, 19만 정도 되는데 그 학령 인구의 계산에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진학을 하는가, 진학률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진학률 가정은 80%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진학률 평균은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 9만 명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035년도 이후가 되면 학령 인구는 10만 대 초반? 그런데 전체 4년제 대학의 정원의 합은 현재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만큼의 그 정원은 채우지 못하는 정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그렇게 빨리 줄어드니까. 그런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한 먼저 망하는 문 닫는 학교는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부터 문을 닫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이 벚꽃 엔딩이라는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벚꽃 엔딩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의 학교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 학교에도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동대학이 100% 충원을 하고 재학생 충원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건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의 감소, 둘째는 크리스천 인구의 감소,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우리 한동대학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교회에 그 허리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 청년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위기. 게다가 취업률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인가? AI가 대학 졸업생의 직업 중에 75%를 앞으로 AI가 대체할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한동대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위기 요소는 등록금이 지난 15년 동안 동결 상태입니다. 15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가 직원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도 15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올라가질 않았고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아마 실질 소득으로 따지면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동대학교에 와 계신 교직원들은 헌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다,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버텨주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학교를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제 제 전공이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맨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한동대학교를 다른 학교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